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2024년 수능 특강 영어 영역 4강의 4번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 지문은 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he process of research, 연구의 과정은 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is often not entirely rational. 종종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성적이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rational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하면서 항상 첫 단어부터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를 공부하면서 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실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지문 단락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실제 문제에서 응용될 경우에는 문법 문제와 순서별 문제로 가장 많이 응용이 되는데 이렇게 내용별로 일부러 나눠 놓은 경우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고전적인 응용, 적용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따옴표로 정의를 따온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신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의 적용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입니다. 그럼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로 연구자들은 그 다음에 동사가 is supposed to develop 여기까지가 동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develop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시키기로 되어 있다. 어떤 하나의 가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 없이 then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sign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게 시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develop가 develop하고 병렬 구조로 동사원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안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실험들을, 결정적인 실험을 고안하기로 되어 있다.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을 고안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만약 그 가설이 저항한다면, 참고 견딘다면 이러한 테스트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겨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테스트를 이겨내면 원래는 여기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컴마가 없습니다. 그래도 뒤에 주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어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논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발전, 그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발전이 has been made, 만들어져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해가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고전적인 어떤 과학 연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but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but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부터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전환되는 내용인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ere did the hypothesis come from? 그 가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처음에 in the first place 하면은 처음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설은 처음에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설은 처음에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죠. 나는 동료가 한 명 있는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접속 부사나 부사 어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olleague 다음에 whose favorite question. 그리고 그 동료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Why is this so?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whose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접속사와 his가 이 동료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라는 의미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whose를 쓴 것입니다. 해석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낸다 그러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그 친구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이것은 왜 그런가? 라는 것.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아왔다. 이러한 순진한 질문이 spawn. 여기서 spawn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seen이라고 하는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spaw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사용된 것이죠.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pawn은 개구리나 물고기 같은 어패류가들이 알을 낳다라는 뜻이죠. 한 번에 나올 때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알을 낳으니까 엄청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다, 알을 낳는다라는 얘기인데 뭘 만들어내냐면 아주 뛰어난 연구 과제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을 낳듯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on a quite a few, quite a few는 아주 꽤 많은 이런 뜻이고 아주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동료가 굉장히 연구 과제, 멋진 훌륭한 그런 연구 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아왔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길게 되어진 하나의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반대로 갖는 게 좋습니다. 문장이 길수록 해석하기가 더 쉽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보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나와 있고 is a mixture of inspiration, 영감의 혼합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그 inspiration을 설명하는 말들이 길게 붙어 있고 그리고 and 다음에 rational think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감의 혼합물이 연구다. 이 문장이 그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이 첫 번째는 영감을 설명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 설명하는 어구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이 영감과 합리적인 이성의 혼합물인데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생성하는 것, hypothesis generation, 그리고 musing over, 곰곰이 심사숙고하는 것, 좀 이상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것,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보통명사, 단수보통명사, 추상명사에서 추상명사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상한 것과 놀라운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finding lines of attack, 공격의 선들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의 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겠죠. 그러한 일련의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공격 방법들을 대처 방법들을 생각해 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영감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생각, 이것에 대한 설명은 design and execution of crucial experiments, 고안해내는 것, 그리고 고안과 그 다음에 실행인데 중요한 실험을 고안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 In terms of existing theory.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들의 어떤 관점에서 결과들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내용이겠죠. 그것의 혼합물이 바로 연구라고 하는 과정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길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덩어리를 끊어서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On research methods and design of experiments.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on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책들이란 얘기인데 연구 방법과 디자인, 실험의 어떤 디자인에 관한 그러한 대부분의 책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수백 권, 그것들 중에 수백 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책들이 수백 권이 있는데 그것들이 are concerned with,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the rational part, 이성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접속사 나오고 fail이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를 찾아야 되겠죠. 앞에 있는 are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fail에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이 붙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도 안 되고 ing가 붙어도 안 되고 ed가 붙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는데 실패한다 이런 내용이죠. 뭐를 다루냐면 창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감하고 관련된 창의적인 독창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그런 책들이 실패한다,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라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Without the creative part, 그러한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덩어리가 끊어지고 no real research would be done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진정한 연구도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것. 그래서 without 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법을 대신하는 조건절을 대신하는 어구다라는 것이죠. without 대신에 but for라는 전치사 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법 조건절로 if절로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도치를 시키면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은 저의 첫 단형 채널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떤 진정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렇다면 이 주절을 병렬 구조로 하나, 둘, 세 개를 문장을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접속사 and를 붙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통찰력도 획득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새로운 이론들도 공식화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연구가 합리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가설을 세우는 그 첫 번째는 영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4번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드린 설명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